평파방송 황재경의 판도라 박스. 비판과 풍자를 빙자한 일방적 편파방송 판도라 박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모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재경입니다. 네, 오늘은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갑질 막말 논란에 휩쓰인 우리 익산의 자랑 존경하는 우리 김수웅 의원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까도 계속 나오는 까도남, 익산이 나온 최고의 까도남 담아내기 김수웅 선생님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담아내기. 양파보다는 담아내기가 좀 이렇게 아, 일본 말이지만 네, 담아내기 마음에 좋습니다. 딱 와닿는데. 네, 담아내기 좋습니다. 일각에서 김수웅 의원의 그 갑질 막말 논란을 두고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라고 하는 말들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익산 이 관가에도 여러 건의 그런 그 갑질 행위에 대해서 관과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관가? 시청, 익산 시청.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내용이 있지만 굳이 그분 인성이 그런데 우리가 그걸 고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터질 것이 터졌다라는 게 지배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이제 그런 말들을 하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의 터진 이 갑질 논란이 처음은 아니다. 아닌 것 같다. 이러는 겁니다. 어이구, 큰일 날 뻔봤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김수웅 의원의 갑질 논란이 됐던 것이 김수웅 의원이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방문을 했답니다. 했는데 그 가기 전에 이제 그 약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사장이 사전에 이제 약속이 있었는가 봐, 다른. 그래서 이제 다른 날짜로 방문 일정을 잡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니 물론 김수웅 의원도 뭐 다른 일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이제 왔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4월 24일 지난달 4월 23일 날 김수웅 의원이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방문해요. 가지고 경영진들과 첫 번째 그 만나는데 진짜 여기서 과관인 명언을 더 남깁니다. 국회의원이 왔는데 이 사장이 도대체 누구길래 누구를 만나러 갔기에 국회의원이 왔는데 부재 중이냐? 자리를 비워? 가만두지 않겠다. 물음장을 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특정 직원 개인 이력을 확인하면서 당신 낙하산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 그렇죠. 낙하산은 청와대에서만 보내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거는 여당 인사가 여당의 의원이 할 얘기는 아니야. 그럼. 진짜 오바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논란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방송을 또 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니 그 다음 날 김수웅 쪽에서 그 해명이라고 이제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 오직 익산 발전을 위해서 매진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을 쭉 보면 뭐 잘한다 뭐 어쩐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말미에 가서 진흥원 측에서 당일 간담회 토론한 내용 전문을 언론과 시민들에게 공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하다. 그런 사실이 없는데. 왜 이러느냐. 정말 그 표현은 안 했지만 화가 난다. 감정 어떻게 조절은 안 되겠지만 나 화가 난다. 아마 그런 우중이 포함되지 않았냐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자 그 국가식품 산업 클러스터 진흥원 김영재 이사장께서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아주 빠르더만 입장문을 내가지고 김수웅 의원님의 명예 및 이미지 실추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이 국가식품 클러스터 진흥원 김영재 이사장이 낸 입장문은 그냥 오로지 자기 의사야. 노조 측하고
어떤 협의나 합의를 이뤄낸 그 입장문이 아니고 오롯이 자기 의사를 표명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 네. 노조에서 또다시 이 문제를 삼으니 네. 삼아가지고 이제 그 이사장하고 노조하고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네. 가지고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답니다. 그 김영재 이사장이 노조 측에다가 그렇죠.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사과를 하면서 왜 일방적으로 왜 일방적으로 노조하고 협의 없이 마치 이 노조가 잘못한 것처럼 입장문을 냈느냐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근데 그 노조의 주장은 그래요. 예? 지금 노조의 주장은 김수웅 갑질 사태와 관련돼 가지고 김 이사장하고 그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김수웅이 행한 모든 사실에 대한 그 인정과 그리고 사실을 전제로 사태 수습을 위한 중재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재 이사장이 독자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입장문을 내서 이 무리를 일으켰고 그리고 김 이사장이 약속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진흥원 구성원들에게 상처와 모멸감을 안겼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재 그 이사장 그분은 결국에는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쪽이란 쪽은 다 줬다는 거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번 봐주세요. 그냥 바로 꼬리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식품 클러스터 그 담당자하고 통화를 수차례 해가지고 국회를 찾아가서 몇 번이나 그 김수웅 의원을 아련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그럼요. 그리고 이 입장문이 사전에 김수웅 의원과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인지 물어보려고 수차례 메모도 남기고 그렇게 다 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다. 이게 김영재 이사장이 국회에 올라갔어. 가지고 김수웅 의원 사무실을 들렸어. 안 만나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문전박대를 수차례 했다. 그러니까 입장문을 냈겠지. 쫄아가지고. 혹시나 뭐 어떻게 될까봐 후환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저 같아도 했을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논란이 불거집니다. 이런 그 논란이 불거지니까 또 여기다가 지난 그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또 참패했지. 이상직 의원 또 구속됐지. 또 이렇게 일이 발생이 되니 일부 언론이지만 차기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감이 표시가 됩니다. 그럼 요즘 뭐 미투라든가 결국에는 미투 때문에 보궐선거를 했고 거기서 참패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갑질, 땅콩 뭐 회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는데 이번에 김수웅 의원의 이런 그 행동은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을지로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을지로위원회가 뭐냐면 그 갑질로 인해 가지고 피해받는 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약자, 중소기업이라든지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그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갑질 논란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어떤 그 당 차원에서 뭔가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180여 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그 도움되지 않는 인물들은 과감히 돌려내야 되지 않느냐. 그럼요. 이게 가볍게 넘길 사항은 아니다. 당연하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차기 대선과 겹쳐요 이게.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대선 구도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심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논란이 터지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근데 김수용 의원 같은 경우에 참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수용 의원은 익산시 의원, 익산시 민주당 의원이죠. 예. 그때 그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막말, 파문이 있을 때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단호하게 이런 사람은 단호하게 파내야 된다라고 해서 제명 처리를 하고 제명 처리를 냈거든요. 그렇죠.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진짜로 잘라버려요. 아니, 탈당했는데도 자르더라고. 잘라버리더만요. 그건 도에서 했겠지만 아무튼 그 김승원이 얘기한 대로 단호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남이 한 것은 막말이고 자기가 한 것은 막말이 아닌가 봐. 그게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야당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비난하는 내로남불. 그렇습니다. 이 내로남불 심각하거든. 근데 전형적으로 김승원은 내로남불,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표본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해 드리고 지금 거진 뭐 한 10분 가까이 이 김수용 의원의 우리 위대한 일상의 자랑 김수용 의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는 일단 마무리하고 일단 그리고 또 김수용 의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보면 서두에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김수용 같은 경우에 갑질 논란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팀장님께서 까도남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어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고 그리고 태양광 쪼개기 위반 의혹입니다. 거기다가 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까도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 농지법 위반 살펴볼게요. 농지법 위반 사항이 좀 의혹이 있는 게 뭐냐면 군산시 대야면에 아버지가 거기에서 이제 사세요. 이제 거의 9순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아버님이 사시면서 농사를 지셨는가 보더라고. 근데 논 두 필지를 2016년에 증여를 받아요. 근데 증여는 매매하고 같거든요. 상속이 아니에요. 근데 증여를 받으면서 농지법 위반인데 어떤 내용이 위반이 됐다는 거예요? 2016년도면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김수영 의원님이 아마 국토위원회? 그거 시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토위원회나 예결위 그 수석 전문위였는데 그때 이제 부친으로부터 논 두 필지를 복교리 농지 두 필지를 그 증여를 받습니다. 증여는 아까 우리 반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농지 구입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상속. 상속은 내가 살려고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물려받는 경우. 그 다음에 증여와 매매, 일반 매매는 똑같은 겁니다.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살고 계셨던 분이 여기 와서 농사를 짓지를 안 했다. 농지 지난번에 전주시장 김승수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부인 명의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법 위반으로 활빈단에서 고발을 했는데 결국에는 아마 공소시효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공소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지만 위반한 것은 위반한 것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건데 지금 김수용 의원의 그 농지 증여를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 이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를 받을 때에는 이 농지를 소유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경을 해야 돼. 말하자면 농사를 지어야 하거든. 근데 김수용 의원은 그때 당시에 국회에서 고위직 공무원 시절이었거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받았어. 그래서 1차적으로 자경을 해야 하는데 안 했다라고 하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거기 그 대야 거기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명절 때를 포함해 가지고 그 밖에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었겠느냐. 그
형제가 지은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확인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농지를 이렇게 취득을 할 경우에 그 영농 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영농 계획서는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라고 아마 제출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농지를 증여받을 수 없기 때문에. 취득을 그 불허를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뭐 노총공사다 위탁 이것은 나중에 농지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공직에 간다든가 이민을 간다든가 이렇게 할 때 처분을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유예 기간을 두는 것 뿐이지.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야면에 아버지가 사시고 네. 그리고 인근에 동생분이 이렇게 네. 사시기 때문에 아마 그 동생분이 농사를 지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본인이 일단 작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 네. 그런 내용이죠. 네.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 이제 의구심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번에 그 갑자기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 아버지가 1991년하고 93년에 1,500만 원, 200만 원 근저당을 설정을 해요. 따로. 큰 돈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게 자그마치 7년, 그 91년에 1,500만 원 근저당 받은 거는 2000년 7월 4일 날 근저당 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거를 유출해 보면 그 정도로 생활이 넉넉하진 않았다. 그렇죠. 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게 장기 대출했나?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와 관련돼 갖고 두 필지가 2021년 2월 달에 근저당이 해지가 됩니다. 자그마치.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났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버님께서 갑자기 재산이 드러나가지고 근저당을 해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농지에 대한 근저당 해지가 어떤 경위로 해지가 됐는지 정말 궁금하고 또 하나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대하면에 있는 논 4,916평방미터인데 2016년 8월에 또 근저당 해지가 되고 또 인근에 또 1,413 제곱 평방미터 같은 경우에도 2009년에 또 근저당 해지가 됩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이게 돈이 이렇게 많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많으셨는지 이렇게 부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많아지셨는지 모르겠지만 1991년, 93년 이때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그리고 200만 원을 근저당을 설정을 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근데 2000년에 상당히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근저당을 해지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되게 보면 그 농민들은 그 근저당을 빨리 해제를 하려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빚 주고는 못 살거든. 응? 그 농사 져가지고 빚 주고 뭐하고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어디서 이게 보상을 받았을 수도 있지. 그 앞에 뻥 뚫려 있는 도로.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자금 추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게 떳떳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이거는 전적으로 의혹 내지 의혹입니다. 예. 그리고 김수원 또 고발할라. 예. 그리고 이제 아까 하나가 2021년도 2월 19일 근저당을 이제 해지를 했다라고 하는데 2021년도면은 김승원의 부친께서 몸 상태가 그래서 그렇죠. 건강하지 못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확인을 했으니까 그렇죠. 인근 주민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 이야기니까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근저당을 해지를 수건에 대해서 근저당을 해지를 하는 상황에서 김수홍원은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걸쳐가지고 태양광에 대해서 투자죠. 예, 투기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예, 투자라고 일단 하고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한 필지에 대해서 쪼개를 해요. 세 등분으로 쪼개거든요. 크게 세 개로. 그렇죠. 그 쪼개가지고 명의를 아버지 명의, 배우자 명의, 그다음에 그리고 형님 명의로 세 개로 나눠요. 근데 아버지가 몸 상태가 그렇게 건강하신 편이 아니시고 또 병원을 다니는 걸로 알았잖아요.
노안이시고 뭐 지병이 좀 있으신 것 같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저쪽 어디야 이게 화산리 화산리 망성. 익산인 망선 화산리 예, 거기에 태양광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래서 거기에 돈이 현금으로만 이 내용을 보면 등기부등본상으로 내용을 보면은 현금 2억 원이 직접 투입이 됐다. 네.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kg짜리를 갖다가 할 때 토지 구입비, 시설비 해가지고 2억 정도를 냈는데 과연 그만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농지에 근저당이 돼 있는 것은 해지를 왜 안 했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의심이- 정황상 안 맞는 경우도 경우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 태양광 투자를 할 적에 배우자하고 형님은 근저당을 설정을 해. 보통 태양광을 자기 돈으로 하지 않고 은행 돈으로 하거든. 근데 아버지는 순수하게 현금이 들어가. 네. 왜냐면 그 등기부등본을 찾아보니까 깨끗하니까. 깨끗해. 근저당이 없어. 예? 그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투자를 했다는 건데 그 돈 약 2억 원 아닐 수도 있어요. 적을 수도 있으니까. 2억 위아래. 예. 차이는 근데 그렇게 그 안 난다. 금액이 어디서 났느냐? 예? 근저당 해지하고 그리고 태양광 투자하고 수억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어디서 났냐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았잖아요. 와, 그 대하면 우리 갔던데 아버님 농 근처 논이 없다는 거잖아. 돈 있어도 못 산대? 한 배지 얼마라고요? 1억 5천. 그때는 나 깜짝 놀랐어. 여기에 또 도로가 나도만 보니까 이미 나 있고. 예, 나들목 생기고 인터체인지 뭐 아이신가? 뭐 거기 중간에 또 하나 있고. 예. 그것도 출발점도 하나 또 생겨요. 야, 그러면은 이게 그 거기가 그 천혜의 교통요지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논이 없어. 농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알아보도록. 예. 근데 이렇게 김수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 까도남 담아내기 김수용 의원님이 제발 좀 이렇게 좀 진심 어린 의정을 좀 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중적인 태도로는 조금 지양이 돼야 된다. 남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자태를 들이대면서 본인과 그리고 본인 식구, 말하자면 국회 비서관이 있는 부서관이죠. 그 비서관이 또 욕설까지 했어요. 그 부분까지도 그냥 넘어가요. 모르는 척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방구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욕쟁이 할배요? 또 혈압이 오릅니다. 혈압이 오르는데 일단 그에 대한 그 입장 표명은 너무 미화된 거고 사과를 해야지 인간적으로. 사과하고 자신을 당선시켜준 민주당을 위해서 용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수용 의원과 관련돼 가지고 한번 이렇게 까봤습니다. 양파를 까봤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충실한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수박 겉 핥기식으로만 일단 핥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시고. 아니요, 또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각종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거리뿐만 아니고 일반 길에다가 현수막을 무슨 망국기 걸듯이 각종 그 무슨 일을 했다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 아리 위에다가 2장씩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것은 너무 도에 지나친다. 맞아요. 현수막 정치 공해 그만해야 한다. 현수막 정치는 이제 지양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또 현수막 얘기가 또 얘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도의원이 따낸 예산을 갖다가 마치 본인이 따낸 것처럼 이렇게 도의원이 입에 그냥 거품을 물어요. 내가 했는데 왜 자기가 한 것처럼 현수막을 거느냐 이거잖아. 전라북도 공모사업을 도의원이 서명도 직접 받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해가지고 따놨더니 이거 내 거야 내 사업이야 하고 이거 내다바이 이거 담아내기와 내다바이다. 오늘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나옵니다. 난 이제 그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게 고통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백신을 맞아가지고 집단 면역 체계가 와서 우리가 일상생활로 하루빨리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홍 의원님.